대신 이제 떨어지는 거를 견딜 수 있고 네. 정말 주거의 목적이 있고 네. 그렇다면 4대 4대 대형을 사라. 대형을 사라. 네. 정말 특이하죠. 네. 전문가들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형을 사라. 네. 대형이 오히려 좀 귀해요. 지금 신축 대형은 완전 귀한 상황이죠.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이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했지만 네네. 하락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소형과 대형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이것도 이제 누적 효과나 이런 거에 의해서 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네. 소형은 이미 초과 공급 상태예요. 이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할 때는 소형이 안전하고 네. 대형은 뭐 빠지기 시작하면 난리 난다. 네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2007년에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형은 아직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경험한 거는 대형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게 반대 상황으로 똑같이 분양 시장과 일반 시장이 이 연결이 돼가지고 네네. 나중에 대형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사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형으로 전환이 됩니다. 대형이 주력이 되는. 네. 그러면 그때의 대형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이제 실거주를 대형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덜 떨어지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이제 조금 더 빨리 올라가게 돼요. 그 시스템을 잠깐 뭐 짧게 얘기해. 네네네.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이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 일단 매매 시장에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소형 위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소형 같은 경우 많이 오르고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소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율이 뭐 40%대에 있는 것들도 수두룩하고요. 네네. 그리고 대형을 보면 대형은 덜 올랐어요. 네. 많이 안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부자 동네는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하긴 했지만 네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대형은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네. 그럼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럼 이때 떨어질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전세는 밑에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아까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먼저 같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 먼저 멈춰버려요. 네. 멈추고 왜냐하면 이제 매매에서 전세로 바꾸는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집값 떨어지는데 전세 사야지 뭘 집을 사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서히 전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전세가 딱 받쳐주고 매매가가 전세 근처까지 왔을 때 멈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소형하고 대형을 나눠서 보면 어떤 게 많이 떨어지고 오래 떨어질지가 알거든요. 많이 벌어져 있는 게 많이 빠질 게 많이 남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떨어질 때는 어차피 떨어지니까 전세가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할 때까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소형이 많이 떨어지고 길게 떨어지게 돼 있고 네네. 대형은 이제 덜 떨어지고 짧은 기간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그다음에 분양시장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미 청약 경쟁률이 역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소형은 청약 경쟁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미분양이 생기고 네. 대형은 청약 경쟁률이 점점 올라가면서 미분양이 안 생기고 이제 프리미엄까지 생겨요. 네. 그럼 이게 결합되면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지금 소형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도 많아요. 네. 그런데 대형은 지금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는데 미분양이 없어. 미분양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된 건 프리미엄이 붙는 것도 생겨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올라가는 걸 이제 사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결국에 올라가는 걸 사는 거가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라가는 걸 사지 안 올라가는 걸 사가지고 견디다가 버티다가 다시 던져요. 네, 그걸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네. 다음 사이클 하락을 거치고 다음 바닥권 찍고 올라갈 때는 반드시 대형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또 소형이. 그렇죠. 그러니까 분양을 할 때 네. 신축 분양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인기 좋은 거에 집중해서 분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이 인기 좋을 때는 건설사는 굳이
위험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죠, 그죠. 안 팔리는 대형을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인기 좋은데 비싸게 팔아도 팔리니까 네. 소형을 막 때려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형은 지금 이미 이제 넘쳐나는 상황인데 수요가 이만큼이니까 그게 네. 안 보이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지면 갑자기 이게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다주택자는 그러면 좀 집을 줄이는 게 낫겠네요. 줄이는 게 나은데 네. 참 이제 정말 가장 힘든 포지션이 다주택자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네. 좀 벌었단 말이죠. 네. 번 거를 세금으로 다 날리게 생겨요. 팔면은 세금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팔지도 못하고 네. 정리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양도세 중과 풀어줘라 막 이것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권 바뀌면 혹시 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네요. 네. 그나마 이제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 그 양도 차익이 적은 거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게 좋은 거죠. 양도 차익이 적으면 이제 세금을 네. 좀 적게 내니까. 네네. 이제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해서 좀 주택 수를 줄여놓고 네. 줄여놔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다음 바닥에서 하락하고 바닥에서 그때 또 예, 담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이런 거는 어때요? 수도권이랑 지방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 어떨까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렇게 빠진 건 아니지만 네. 지지부진한 곳도 남아 있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런 데들은 네.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오히려. 이게, 예.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각 사이클 부동산 사이클은 있거든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지방이 원래 서울하고 지방 같은 거 거의 이제 지방 거의 전체가 네. 서울하고 이렇게 어긋나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정책이 조금 좀 잘못된 정책들을 쓰면서 이 투기 심리가 지방으로 이제 전이되면서 네. 지방의 이제 광역도시 위주로 급등하고 예, 비슷해지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죠. 네, 네. 이제 이런 데들은 어쨌든 규제도 가해 있고 네. 급등했으니까 이런 데들보다는 지금 규제가 안 가해져 있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침체기인 것처럼 보이는 데들이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데들이 전세가율이 꽤 높은 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데들은 투자하기에 괜찮은. 이런데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집을 사는 게 낫겠네요. 네, 이런 데들은 네. 사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동네만 안 올랐어. 우리 동네는 집 사는 거 아니야 싶은 분들은 네. 집을 사야 되고 네. 야 여기는 집 사기만 하면 오르네 하는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랑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분이랑. 네. 그러면 1주택자라면 만약에 내가 1주택자 네. 지금 좀 이사를 가고 싶어. 네. 그럼 좀 더 넓은 평형으로 지금은 바꿔놓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팔고 이제 네. 뭐 전세나 월세 사는 것도 네. 괜찮긴 한데 네. 사실 이런 선택을 하기에는 1주택자 같은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갈아타기를 해서 소형 지금 아마 대부분 소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소형이 많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대형. 네. 중대형이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대형. 만약에 내가 가진 돈이 안 된다. 네. 그러면 급지를 조금 낮춰서라도 대형을 가는 게 낫고요. 진짜요? 네. 급지를 낮춰서라도 대형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세가 되는 거는 네. 사실 급지와 상관없이 지금 모든 지역이 올랐잖아요. 네. 결국에는 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급지 좋은 거부터 올라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다 따라가 지역순환 장세로 인해 가지고 다 따라 올라갑니다. 대세가 될 때는. 가격이 계속 조금씩 원래 상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거의 침체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네. 집을 안 사는데 이제 집이 왜 올라가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때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네. 안 사고 임대로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손해 보기 싫어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네. 전세는 어떻게 보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전세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때 전세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세가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난이 시작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초기에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워낙 안 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막 이렇게 그 유도를 했잖아요. 네네네. 전세난은 심해서 네. 사람들이 다 전세로 몰리니까 전세난은 더 심해지는데 네. 차라리 집이라도 사면 전세난은 좀 약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데 이때부터 신기한 게 이제 네. 전세가에 밀려서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가가 하락을 하다가 네. 전세가가 올라와서 이제 턱 밑까지 딱 붙잖아요. 예. 그럼 이때부터 전세가는 올라가는데 넘을 수는 없거든요. 예. 넘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호가 매매가가 밀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막 뭐 일부 단지에서는 그러니까 1층 매매가랑 그렇죠. 노열층 예. 전세가랑 비교를 해보면 네. 막 역전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죠. 막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밀려서 올라가면서 네네. 이제 서서히 이제 그때부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그 투자자들이 네. 이 전세가 갭을 활용한 이때 보면은 서울에서도 뭐 한 5천 많으면 1억만 줘도 네. 살 수 있는 물건이 그냥 널려 있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가면 뭐 정말 싼 건 500만 원만 줘도 살 수 있었고 네네네.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네. 이런 물건이 수두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하니까 갭 투자하면 이거는 뭐 대박이다 해가지고 네네. 이제 갭 투자자들이 박근혜 정부 때 완전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등이 시작이 된 거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말 때 네. 너무 이제 집값이 같이 상승하니까 네. 그 전까지는 빚내서 집 사라 해놓고 이제 매매가가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 그때 이제 규제를 처음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규제책이 먼저 나오고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아마 12.3 대책인가 해서 그때 강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집값이 또 상승하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 상승하는 이제 열기는 이때부터 이 사람들 대중심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이제 상승에 대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9.13 때 막 그때도 이제 그때 금리 올리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 굉장히 심하게 네. 하고 뭐 이제 각종 규제랑 규제는 다 한꺼번에 쏟아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강한 정책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구경을 못한 거죠. 근데 9.13 이후로도 자가 빠졌었는데 다시 네.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9.13 대책이 나왔을 때 네네. 90% 이상의 전문가들은 시장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약간의 뭐 유명세를 했던 게 그때 인터뷰할 때 당시에 저는 폭등을 예상을 했습니다. 9.13이 나왔음에도. 네. 그때 막 경제 위기 온다 이런 것도 예, 막 맞습니다. 그때 영화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다 하락으로 이제 갈 것이다. 정책이 이거는 정책을 이기는 뭐 시장은 없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대세였는데 거의 제가 유일하게 이제 폭등을 예상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왜 그랬냐면 그 갭 투자를 하면서 민심이라고 이제 대중심리가 상승 쪽으로 다 의견이 모아지면서 쭉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책으로 이 과열된 심리를 누르는 거잖아요. 억지로. 네. 그럼 이때 이 과열된 심리가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고 움츠러드는 거죠. 움츠러들어 풍선처럼 네. 압력을 가하면 터지는 게 아니고 움츠러들었다가 네. 이 힘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약해지고 안에서는 내성이 생기죠. 힘을 응축시켰다가 그럼 이 힘이 좀 약해졌다 싶을 때 이제 폭발하는 거죠. 움츠렀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네. 그게 폭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책에도 제가 이제 그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가
그게 제가 2017년 1월 달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책을 쓴 거는 18년 1월 달에 나오고 네네. 책을 쓴 거는 17년에 이제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때의 조정기를 제가 이제 조정기라고 표현합니다. 9.13 대책이 나오는 그 상황을 조정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어떤 정부든 상관없이 만약에 이때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이 잡았던 정부였더라도 네네. 똑같은 정책을 썼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부는 사실 폭등이나 폭락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네. 안정적인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강력한 규제책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규제책을 쓰면은 네. 눌리는 거죠. 눌리긴 하지만 네.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네. 제가 표현을 했고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지금 시각이 바뀌는 게 네. 지금은 다 정부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거의 대부분이 네.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는 기점이 9.13 대책과 9.13 대책 이후로 이제 바뀌는 거죠. 네. 9.13 대책 때는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그 정책을 네. 그 강한 힘을 믿어서 하락할 거라고 믿었다가 이걸 시장이 이겨버리니까 시장이 이겨버리니까 이제 계속 이제 폭등을 하게 되고 네. 정부는 또 이걸 막기 위해서 정책을 이제 뭐 20번 이상 그렇죠. 정책을 강한 정책을 네, 냈잖아요. 계속 냈죠. 근데 정책이 9.13 대책보다는 약하단 말이죠. 약하니까 계속 시장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시장이 이때부터는 이제 정책을 내면 사람들이 이 왜곡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는 쪽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때부터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을 때 네, 네.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찍어주기도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기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오히려 네. 그 토지거래제가 그렇죠. 제한구역으로 묶었죠. 규제를 두 번 썼단 네, 말이죠. 네, 네. 규제를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전진단 통과하면 매수를 못하게 하겠다. 네, 네, 네. 이런 규제책을 냈는데 네. 시장에서 반응은 달라요. 어떻게 반응을? 호재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네. 규제를 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왜 냈냐.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이 안 되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은 과열되는 상황이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도 과열 쪽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세를 줄이기 위한 계속된 강력한 규제를 계속 써왔잖아요. 맞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세를 누적돼 자꾸 있죠. 누적돼서 매수세를 조금씩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게 지금 상황에 이제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격 때문에라도 쫓아가기 힘들어 있는 매수자들을 네. 이 정책으로 또 누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수자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런 정책이 때. 그 사실 뭐 다른 거보다 이걸 23번이나 하니까 네.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글은 다른 효과는 모르겠지만 글을 이만큼 읽어야 되니까 네. 진입장벽이 어거지로 그 진입장벽이 생겨버려서 네.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수세들이 떨어져 나가고 맞아요. 분양 시장에서는 청약 증기율이 떨어지고 있고 네. 일반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얽히면서 이제 네네. 하락으로 넘어가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적됐던 것들이 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죠. 꺾이면 이 누적의 효과를 정말 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네. 지금은 지금이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네. 뭐 실거주라도 사면 안 되겠네요. 저는 좀 말리는 편이죠. 지금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뭐냐 제가 이제 목적을 좀 물어보긴 하거든요. 네네. 네가 진짜 실거주냐? 정말 주거에 목적이 있느냐? 네. 떨어져도 괜찮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네. 떨어지는 상황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떨어지는 걸 상상을 해보고 네.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지 그걸 일단 생각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봐라. 그죠. 하락이 장기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뭐 모든 자산이 장기적으로 올라가지만 네. 하락 시장이 일시적이라 그래도 뭐 한 5, 6년씩 되거든요. 그렇죠. 하락되면 진짜 5, 6년 계속 하락하거든요. 심리가 무너지면 5, 그걸로 6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도 5, 6년 갔지만 네. 하락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 산 사람들은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거 샀다가 뺏기면 더 슬픈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그 부동산 일을 하고 네. 분양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상담자들을 굉장히 만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2012년, 13년 이때 정말 많이 상담을 했거든요. 네. 그럼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락기 때 내가 2017년에 잘못 사가지고 네. 물려가지고 이 고생 이때 이제 집안 사정 얘기를 하는데 뭐 대출금 이자 나가는 거. 네. 이 올라갈 때는 버틸 수 있었는데 떨어질 때는 집값도 떨어지는데 이자까지 나가니까 맞아요. 이거는 미친다는 거죠. 우울하죠. 네.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 부부 싸움이 잦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만큼 마음고생하는 거죠. 그렇죠. 엄청 고생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언제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다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만 보이니까 이자 나가고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내놓거든요. 네. 팔려고 내놔요. 네. 내놨는데 찾는 손님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보면 아니 손님이라도 와야 내가 뭐라도 해보지. 그러니까. 손님이 없는데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고 계속 하락 맞으면서 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언제 파냐? 갑자기 부동산에서 손님이 왔대요. 그래서 이거 파시겠냐? 그럼 이제 얼른 팔지. 그동안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냥 여기저기 좀 알아보는데 네. 다 주변에서 팔아 빨리 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딱 팔고 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는 게 이제는 그렇죠. 사러 오는 네, 사람이 봄이 생기는 온다는 건데. 야,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너무 네. 그 상담을 하면서 네. 그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대로 할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사람 심리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사람 심리로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은 심리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네. 그 사실 실제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 주변에 저도 그 좀 아파트 단지들 가격을 구경을 하거든요. 네. 뭐 실제로 사진 않더라도 네. 근데 보면 뭐 아까 얘기하신 그대로 뭐 12억, 13억의 실거래가 찍혀 있는데 뭐 16억에 나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막 차이가 우리가 뭐 3, 4억이 적은 게 아니라 3, 4억이면은 뭐 옛날에는 아파트 자체가 3, 4억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죠? 아니 내가 이래서 벌려면 네. 3, 4억을 어떻게 벌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모아도 안 될 금액을 그냥 쉽게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요즘에는 좀 생경한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 요즘 잘 없어요. 제가 네. 그 2년 전에 네. 그때 인터뷰할 때 댓글에 거의 욕이 한 70, 80%. 예. 그때는 다 하락한다는 네. 분위기였으니까 제가 네. 폭등한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죠. 지금도 사실은 이제 거의 그 댓글의 반 이상 뭐 네. 60% 70%가 네. 또 욕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하여튼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